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입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보험 상품들이 변화무쌍하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장 좋은 조건의 보험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바뀐 주요 보장의 준비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유병자분들께도 맞춤 설계가 가능한 플랜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 집중하셔서 꼼꼼히 함께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질병 수술비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1월 한 달간도 정말 많은 보험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시기에 가장 유리한 정보 챙겨보시죠.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의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번 달만 해도 보험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달라진 주요 보장, 가장 유리하게 챙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현정훈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2020년 1월에 싹 달라진 주요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보험사마다 대부분의 암 진단비라든지 심장 관련된 진단비의 가입 금액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 이 월 중에도 주 단위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기존 가입 금액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화된 더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주요 보장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싹 달라진 점 요약해서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해나 질병 수술비 그리고 2대 뇌하고 심장 관련된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 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 사망보험 준비를 연계하는 부분이 부활됐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게 새로워지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다가 굉장히 가입자 입장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던 부분들이 이런 질병수술비, 2대 암 진단비를 가입할 때 최저 1억에서 3억까지 가입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가입될 수 있는 연계 조건이 부활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2대 진단비, 뇌하고 심장 관련된 가입 금액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천 또는 3천까지 가입됐던 2대 진단비가 최근에는 건강체임에도 불구하고 200에서 1,000만 원까지로 대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반 진단비 가입함에 있어서 연령별로도 제한폭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금액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일반 진단비와 함께 유사암 진단비도 가입 금액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체험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0에서 500만 원까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병자에게 유리했던 운전자
암에 있어서의 간편 플랜 자체가 폐지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1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급 기준으로 기존에 50만 원이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30에서 10만 원까지만 가입될 수 있는 걸로 대폭 역시 축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건강검진이 이제 조기 실시되면서 암 전조 증상에 대한 진단비가 출시됐습니다. 암 전조 증상 뭐냐면요. 위, 십이지장, 대장에 있어서 양성종양에 있어서 뭐 폴립 제거했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위, 십이지장,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을 제거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2개 회사 정도에서 지금 출시돼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금년 1월부터 달라지고 있는 점, 요약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2020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통계를 통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성별, 사망 원인, 주요 원인을 보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위는 역시 암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뇌질환이 1, 2, 3위를 이렇게 나란히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2020년에도 달라진 와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암 진단비를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부분을 안내 드릴 건데요. 3개 회사 거를 준비해 봤습니다. A사, 요거는 생명보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사, C사는 손해보험 겁니다. 손해보험 B사와 C사는 모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즉 납입기간 안에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그 효과로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혜택 받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B사하고 C사는 손해보험이고 A사는 생명보험입니다. 똑같이 20년 납이고요. 네, 20년 동안 납입을 하는데 손해보험 2개 회사 B사와 C사는 100세 만기입니다. 네. 반면에 A사건은 종신보장입니다. 네. 100세가 넘게 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입니다. 그래서 보장기간은 B사, C사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일반한 진단비 3천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A사, B사는 다 일반한 진단비가 연령에 상관없이 40에서 60세일 때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C사인 경우에는 60세 이후는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서 C사 60세는 2천만 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각 1,000만 원씩 동일한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더니 A사는 40세 남자가 37,000원, B사는 51,000원, C사는 56,000원입니다. B사나 C사보다도 대략 40% 정도 이상이 저렴하죠. 그러면서도 보장 기간은 종신으로 제일 깁니다. 네, 이 A사 상품이 특화된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50세인 경우에도 남자가 A사는 55,500원인데 B사는 77,600원, C사는 74,000원입니다. 자, 60세인 경우에는 A사가 70,000원, B사가 97,000원, C사는 B사보단 적지만 이거는 2천만 원 기준이라서 좀 비교하는 게 조금 의미는 없습니다. 네. 여성 같은 경우도 A사는 32,000원, 35,000원, 39,000원, 40세, 50세, 60세가 모두 3만 원대인데 반해서 B사는 4만 원, 44,000원, 5만 원까지고요. C사는 4만 원, 47,000원입니다. 같은 암 진단비인데도 손보사는 B와 C사는 좀 축소되는 부분이고 보험료도 A사보다는 다소 비쌉니다. 그래서 A사 생보 특화된 이 상품이 종신까지 보장되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이 플랜을
적극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암 진단비라 하면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대장 전망 내암까지를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그 진단비를 보장해 주는데요. 2017년도까지 가입하셨던 분들은 2000년대 이후에 2017년도까지는 이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10%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즉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라면 유사암 진단비는 2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 2018년에는 이 부분이 좀 확대돼서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9년에는 일반암과 유사암 비율이 1대1로, 그래서 일반암이 3천이면 유사암도 3천까지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도 1대1 비율로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변천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8년 이전에 유사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유사암 진단비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이번 1월에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 손보사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사암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일반암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일부 특정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40% 정도 보장이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일반암과 비슷한 가입 금액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유사암은 면책 기간이 없지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하고 1년 이내는 50%만 보장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A사가 감액 기간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1년 이내는 50%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입함에 있어서도 유사암 진단비 감액 기간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가입 기간이 없는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는 심장과 뇌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도 계속 미세먼지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조기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폐질환보다도 오히려 이런 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에 더 큰 영향을 줘서 사망 원인의 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80세 이상의 고연령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신체적 반응이 나는데요. 특히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심방세동 환자가 최근 5년 새에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 질환,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건강체하고 유병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병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손보사들은 이번 1월 달에 C사, D사, E사처럼 건강체임에도 불구하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200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병자가 5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더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A사는 건강체가 아직도 뇌혈관하고 허혈성 이대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하나의 증권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다고 하면 B, C, D 이사보다는 A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새 이제 2대 진단비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게 그냥 뇌혈관 진단비. 반면에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의 보장은요, 말이 짧을수록 보장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뇌혈관이면 굉장히 큰 범위인데 이 앞에 특정이라는 게 붙은 거는 단서가 붙은 건 이것보단 축소된 겁니다.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특정은 뇌혈관의 64% 정도밖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 뇌혈관 질환 질병 코드를 보면 I60에서 I69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 특정 뇌혈관은 요 부분, 그다음 요 부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퍼센트 비율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뇌혈관은 그냥 뇌혈관의 6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걸로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만약에 특정으로 되어 있다면 특정이 아닌 걸로 보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정에서 특히 I67, 68, 69에서 보면 요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만성 부분, 그 다음에 상세불명의 뇌혈관으로 인한 후유증은 특정 뇌혈관 진단비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냥 뇌혈관을 준비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장도 그냥 허혈성 심장 그러면 제일 큰 범위인데 여기에 특정자가 붙으면 허혈성보다는 보장 범위가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은 허혈성 심장의 약 10% 정도밖에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물론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크지만 허혈성보다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자, 협심증은 허혈성에서는 다 되지만 특정 허혈성에서는 68%나 차지하는 이 협심증이 일부만 된다. 그리고 기타 심장질환과 만성허혈성 해당되는 약 30%에 해당되는 부분이 특정에서는 일부 또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크지만 이 허혈성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특정이 되어 있다면 다시금 살펴보시고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허혈성이면 협심증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자가 붙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상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대략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자가 붙은 걸 내가 혹시 갖고 있다면 허혈성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대 기간 수술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보험사마다 5대 기간이라는 수술비라는 명명하에 보장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A사, B사, C사, D사 모두 5대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수술비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장 횟수나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A사 같은 경우는 5대 기간 모두 100% 지급하고요. 그다음 폐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면책 없이 다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는 부정맥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B사, C사, D사는 이런 부정맥은 아예 보상이 안 되고요. 또 폐질환에 있어서도 일부 또는 대부분이 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 폐질환이 특히 A사는 다 되는데 B사, C사, D사를 보면 대부분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상세 불명의 기관지, 그 다음에 폐렴과 특히 기흉, 최근에 젊은 층에 있어서 기흉, 폐에 기흉 생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A사는 다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런 폐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에 있어서도
폐쇄증이나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모두 보상이 되는데 반해서 A사가 아닌 곳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면책되거나 빠져 있다. 또 간질환에 있어서도 A사는 알코올성 간질환도 보상이 되는데 반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알코올성 간질환은 보상되지가 않습니다. 또 신장질환에 있어서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하는 신장질환을 A사는 해주지만 많은 손보사들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알고 5대 기간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흉, 미세먼지로 인한 것, 폐렴으로 인한 부분들이 5대 기간이라고 해서 폐도 된다고 하는데 A사는 모든 부분이 되지만 B, C, D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점 또는 50%만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심장질환에서 앞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심장질환 중에 허혈성은 약 81% 정도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이 19%까지 보장이 되려면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선천성 심장 기형이라든지 심장 판막 그리고 부정맥과 관련된 건 허혈성에선 보상되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게 허혈성인지 심장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이번 1월에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71대 질병 수술비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중순 이후로 많은 얘기 나왔던 게 실손 의료비가 대폭 올라간다. 근데 착한 실손이라는 건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착한 실손이라는 건 자기 부담금이 좀 더 기존보다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리고 기존의 실손은 인상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여하튼 실손은 계속해서 매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71대 질병수술비로 준비를 하신다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수술에 있어서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 면제까지 있는 71대를 준비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비 실손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1대는 22대, 13대, 35대, 치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22대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 심부전, 고혈압, 당뇨까지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손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71대 질병수술비는 관열과 비관열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수술 회당으로 반복해서 준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자에 있어서도 이런 2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가 가입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요. 자, 60대 이 2대 진단비 500만 원씩, 그 다음에 60에서 71세는 300만 원, 71에서 80세는 200만 원까지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연령에 상관없이 1,000만 원까지 유병자임에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20년 갱신으로 해서 보험료는 큰 부담 없이 여성분은 4만 원대까지, 남성분들은 50세가 33,000원, 70세가 86,000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면 지금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71대까지 같이 간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이렇게 여성분이 3에서 5만 원 사이, 남성분들은 4에서 11만 원 정도면 갱신용으로도 충분히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암과 내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보장이 유지되거나 좀 더 확장된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좀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특히 71대 특정 수술비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 실손 의료비에 대한 대안책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에게 적합한 진단비 수술비 플랜을 찾으신다면
효율적인 준비가 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새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주요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거의 1월 한 달간만 해도요, 일주일 단위로 이 보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장이 좀 축소되고 여러분들께 불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유리하게 새해 우리 가족의 보험을 한번 구성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 진단비 지금 크게 확대된 보험 상품 특별히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2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지금 보장 내용이 불리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은 보장이 그대로인 상품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마저도 보장이 다음 주에 바로 축소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2020년에 이 달라진 암 진단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는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그 A사 상품 같은 경우는 50세까지는 최대 하나의 상품으로 1억까지 암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고요. 51세에서 60세는 8천만 원, 61세 이후는 6천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종신까지 되고 손해보험 상품보다는 보험료는 40에서 50%까지 절약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주신 상품이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평생 동안 만기가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1억 원까지를 받을 수 있는 암 보장 상품이 지금 생명보험사에 있다고 하고요. 보험료도 무려 한 2배 정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을 하더라도 비례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상 내용을 좀 몇 배로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만나본 수술비 있잖아요. 5대 기관 수술비 있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리고 각종 71대 질병 수술비 모두 가입을 했다. 이럴 때는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혹시 비례 보상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혹시 다건을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례 보상입니다. 각각 비율만큼 보상이 되는데 반해서 오늘 말씀드린 5대 기관 수술비 또 2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리고 71대 특정 수술비는 가입한 만큼 보장이 되는 정액 보상입니다. 그래서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내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중복 가입된 만큼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료별로 선택하신다 그러면 실손에서 부족한 부분 또 계속 오르는 실손에 대한 대안책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네요. 실비가 갱신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 의료비 인상으로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실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든든히 준비해 놓으시면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 함께 했고요. 자, 올해 어떻게 보험을 좀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암 진단비 그리고 2대 진단비의 수술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보장들이 일주일 단위로 빠르게 축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유리한 보장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플랜 119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게 필요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험료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꼼꼼하게 1:1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은 진단비는 정말 기본이고 또 네. 가성비가 좋다고 수술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질병 수술비에 집중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질병 수술비가 어떤 부분에 좀 보장을 해주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병 수술비는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이게 어디까지 보상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병 수술비라고 하면 병원에서 의사에게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직접적인 치료인 수술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그 질병으로 2가지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같은 종류의 그 질병 수술을 2번 이상 받으실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질병 수술비로 간주해서 이제 보장을 받으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같은 그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새로운 수술로 인정받아서 새롭게 더 지급된다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365일이 지나기 전에 동일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는 점이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질병 수술비는 그럼 다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예. 보상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신이나 행동장애 관련된 수술은 보장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 그 생식기 관련된 부분, 유산이나 불임과 관련된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이 안 되고요. 그다음 선천성 기형도 안 되고 비만이나 요실금 같은 것도 안 됩니다. 또 비뇨기 계통의 항문 질환도 질병 수술비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치액과 같은 수술비를 71대라든지 64대 이런 데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실금 같은 거로 보장해주는 부분이 이제 종수술이라고 해서 1에서 5종 수술을 준비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와 관련된 수술도 질병 수술비에서 안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더 하나 이제 주의하실 거는 건강검진 받으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영양제가 관련된 이제 그 처방을 받고 수술하시는 경우, 또 예방 접종이라든지 유산과 관련된 거는 아예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피부 관련된 질환 중에서는 이제 주근깨라든지 딸기코 또는 점, 사마귀도 수술 시에는 안 되는 거라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 이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일단 같은 질병일 경우에는 365일이 지나면 다시 또 이제 네.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네. 보장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병 수술비 자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참 여러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대부분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질병 수술비보다 보장해주는 금액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특화되면서도 더 많이 보장되는 것들이 이제 2대 질환 수술비,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5대 기관 수술비, 또 62대, 64대, 71대 같은 특정 질병 수술비라는 걸로 구분을 해서 질병 수술비보다는 보다 보장 금액을 크게 확대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동시에 또 가입이 가능하고 동시 가입된 만큼 중복 보상이 되는 정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술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력만 되면은 좀 네. 이것저것 준비해 두면은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2대 질환 수술비 쪽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2대 질환 수술비 그러면 흔히 이제 뇌하고 심장 쪽을 많이 이제 예.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러면 혈관과 관련된 부분만이 가능한 거고요. 뇌 질환 그러면 가장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사나 C사나 D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수술이다 보니까 양성종양이라든지 또는 상해 사고로 인한 뇌 수술은 보상받지를 못하고요. A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뇌혈관뿐만 아니라 상해 사고, 그다음에 양성식생물, 즉 양성 종양까지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범위의 뇌 질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예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의 횟수에 제한 없이 오, 예. 수술할 때마다 보장을 해주는 데 반해서 매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B사나 C사, D사는 연 1회 한해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의 그 보험사들은 10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A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어떤 수술을 받든지 15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오, 특히 예. 대장 용종 제거인 경우에는 50만 원이 추가 받을 수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같은 질병수술비라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병 수술비 준비만 해놓으면 정말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A사부터 D사까지 일단 뭐 횟수, 범위, 보장 금액이 달랐고 그중에 눈에 띄는 회사 있었어요. 일단은 네. 뭐 어떤 상품을 하나만 추천해 준다면 A사일까요? 네, 뭐 네. 누차 제가 좀 강조돼서 눈치는 채셨을 예. 건데요. 내가 질병수술비라는 게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질병 입원이든 질병 통으로 인한 수술 시 최대 150만 원까지 되는 A사를 적극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또 2대 질환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장 범위가 제일 큰 A사 2대 질환 수술비가 뇌혈관이나 허혈성보다도 크기 때문에 A사 질병 수술비 또 2대 질환 수술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늘 A보험사의 질병 수술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보통 질병 수술비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일단 보통 다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만 원 정도의 질병 수술비가 나오는 반면에 이 A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각각 150만 원이나 지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2대 질환 수술비에도 보장이 넓다고 하니까 2대 질환 수술비에 집중을 하고 싶다. 혹은 질병 수술비가 하나도 없으시거나 질병 수술비를 더욱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사의 보험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정해진 특정 수술을 좀 더 많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 가지 이 수술비 주는 보험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가성비가 뛰어나서 이제는 진단비 이외에도 수술비 다들 많이 챙기시죠. 오늘은 대장 용종같이 흔한 수술을 포함해서 질병 수술비를 150만 원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고 함께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도 구성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실시간 전화 문자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온 전화 한 분 있다고 해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는데요. 네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 남편이 한 7, 8년 전에 일을 예. 하다가 이제 좀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허리다 보니까 이제 통원 치료도 좀 오랫동안 받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보험을 한번 보니까 예. 이런 뭐 실손 보험 이런 것도 뭐 100세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 이 실손보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100세로 좀 바꿔줄 수가 있는지 예. 그런 것 좀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럼 지금은 실비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시합비도 있어요. 있으신데 이 부분을 좀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고요. 네. 자, 네. 그러면 남편분이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40이 조금 안 됐어요. 이제 네, 40 지금 다 30대 됐어요. 후반 예. 정도 되셨고요. 그럼 네. 다른 병력이나 가족력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고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저희 좋아서. 항상 문제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분으로 실비를 포함해서 보장을 좀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두 건이고요. 2011년도에 5년 갱신으로 한화생명의 CI 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LIG 생명의 LIG 웰빙 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면은요, 7, 8년 전에 이 남편분께서 허리 부상을 당하시고 오랫동안 병원도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 부상도 있으시고 실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데 이숙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 그 문의 주신 내용이 지금 남편분께서 좀 7년 전에 뭐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통원 치료는 혹시 언제까지 받으신 건가요? 꽤 오래 받았어요. 허리가. 그러면 5년이 훨씬 넘으신 건가요? 아니면 5년 안에도 계속 받으신, 지금도 받으시고 아니죠. 계시나요? 5년은 넘었죠. 아, 그래요? 네네. 혹시 지금 가입돼 계시는 두 건이 가입돼 계시는데, 일단 네. 그 CI 같은 경우에 하나생명에 가입된 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 부분에 네. 지금 보면은 방송에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진단비나 CI 진단 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시 진단받을 때 가입하신 주 계약에 80%를 선지급으로 진단비나 수술비로 주는 부분인데, 이 안에 지금 잠깐 암 진단비하고 뇌출혈하고 심근경색으로 조금씩 가입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지금 갱신으로 조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LIG 웰빙 보험도 준비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실비에 대한 부분의 보장 보험료가 굉장히 조금 높게 가입돼 계시거든요. 그런데 장점으로 보면 여기에는 상해 의료비로 해서 가입돼 있어가지고 내가 내는 공제비 전혀 없이 보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비에 대해서 일단 문의 주신 게 100세로 지금 좀 가입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그 치료받은 이력이 조금 있으시니까 지금 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서 지금 회사 상황을 바뀌어갖고 지금 LIG잖아요. LIG에서 전환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전환이라는 제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상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조건 없이 고지를 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독 실비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단독 실비에는 지금 MRI 같은 경우라든지 도수 치료가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조금 이렇게 보장이 되고 공제 금액이 30%에서 2만 원까지 따로 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훨씬 가입하신 실비보다는 공제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지금 가입하신 보험을 봤을 때 LIG에서 가입하신 보험료가 지금 87,000원 정도 나가고 있으세요. 그런데 단독 실비로 가입하신다라면 지금 배우자분이 30대 후반이라 하시더라도 다른 질환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할인해서 한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가입 가능하시는데, 월 보험료가 지금 한 6만 원 가까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다라면 지금 하나생명에 가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조금 단축해서 갱신보험료를 빼면은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한 6만 원대로. 그러면 중대한 질환의 진단 시나 수술 시에는 진단비 받는 부분으로 조금 감액을 하시고요. 그리고 LIG 웰빙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완전히 실비만 단독으로 전환을 하시면 이 부분의 진단비가 많이 부족하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해지라든지 저해지 상품으로 나온 저희 지금 조금 전에 강의하신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으로 조금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진단비를 준비하면, 진단비 자체는 지금 3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암 진단비, 3대 진단비, 암, 뇌혈관, 심혈관을 각 2천만 원씩 넣으면은 충분히 지금 가입돼 있는 하나생명의 진단비하고 하면은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부분으로 준비가 되세요. 그런데 수술비 보장으로 또 넣는다 했을 경우에 진단 시와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 부족 부분까지 다 채워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상해 쪽으로 보장이라든지 수술비 보장은 조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보장의 부족한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납입하시는 보험료에서 증액되지 않으면서 보장 범위는 늘어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계속 납입하는 갱신 보험료가 아닌 비갱신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진단은 진단을 받을 때만 보장, 이제
진단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뭐 100세로 하시고 수술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야지만 네, 받는 보장 금액이기 때문에 이 수술비는 조금 90세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일단 네, 잘 고민이 들었는데 많으셨는데요. 전화상이라 조금 어렵네요. 네, 예. 하나생명의 CI 보험 있잖아요. 이 안에 네. 갱신되는 부분만 지금 삭제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고요. 실비를 좀 예, 걱정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치료 이력이 있으신 만큼 이걸 실비를 새로 준비하시기에는 좀 불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LIG 웰빙보험 안에 있는 실비를 고지를 통해서 이 단독 실비로 전환을 해가시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네네네. 보험료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네. 암 진단비와 이대 질환 보장 범위를 최대로 넓히고 수술비까지 네. 다 넣어드려서 보장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비도 전환해 가시고 보장도 넓어졌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같은 보험료라도 넓은 보장 좀 가져가고 싶다, 현명한 보험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이번에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3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추운 날씨로 오래된 욕실 수도가 터져서 아랫집이 누수돼 수리비를 지불했습니다. 이럴 때 아랫집과 저희 집 수리비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보험인가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어요. 자, 현정훈 전문가님, 이렇게 겨울철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되면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책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새로 신축된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면 이런 걱정이 없을 건데 저희 집도 30년 정도가 됐거든요. 오래된 집이요. 겨울철에 예. 이제 동파로 인한 그야말로 이제 급배수 시설이 터져서 누출 손해로 인해서 우리 집만 손해면 괜찮은데 아랫집까지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진짜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집 수리비도 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상생활 배상 책임 손해 특약이라는 걸 갖고 계시면 아랫집 그 누출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자기 부담금이 통상적으로 20만 원까지는 내부담을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많이 갖고 계신데 정작 우리 집 수리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보상되지가 않거든요. 배상 책임의 영역은 내 거는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게 최근에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파로 인한 그런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집 손해 수리에 대한 부분까지 해결해 주는 특약이 있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신다면 우리 집 수리비 또 아랫집 피해 대해 입은 거에 대한 수리비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일단은 아랫집 수리비는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20만 원 자기부담금 포함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겠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382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72세 어머님께서 현재 당뇨와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혹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자, 어머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고 지병도 있으세요. 이숙희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지금 유병자 그 간편심사보험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3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뭐 3일이나 3위 그리고 5가지 조건 중에 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어떤 보험회사든 지금 비교해서 가입 가능하신데 2대 질환 진단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술비 간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비간혈일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라면 뭐 보험료 크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전문가하고 상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70세가 넘으셔도 그리고 이렇게 약을 복용하셔도요. 325 간편 조건을 통해서 그리고 초간편 보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 있으시면 해결해 가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